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집값이 1%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고 강보합권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1, 2기 신도시를 이미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에서 가격을 하락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동산 안정에 만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는 강보합 달러, 금과 은은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발 금융위기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주식과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세계 초대형 경제금융위기 중국에서 폭발, 100배의 대박부자 만들기. 제목만 보면 거창하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 지금 소용돌이 정말 혜성처럼 이렇게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고 번개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제 중국의 금융위기는 정말로 엄청날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제 회색 코뿔소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검은 백조로 다가오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미 경제위기를 예측하면 경제위기는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반쪽만 아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경제위기가 터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금은 예정된 것과 예정되지 않은 것들이 반반이에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회색 코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매우 크지만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데도 무시해버리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중국발 금융위기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지금 그걸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자, 금융 분야에서 블랙스완, 검은 백조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2008년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바로 블랙스완과 관련된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색 코뿔소 쪽이 강하지만 또 언제 신흥국 제3국이 터질지도 모르겠죠.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은 대부분이 중국이 차지합니다. 먼저 중국과 관련된 게 3개나 돼요. 중국, 미중 경제 전쟁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관세에서 환율에서 금융,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콩까지 이번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 인권 문제까지 번졌는데 아마 1차는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려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대선이 끝난, 미국 대선이 끝난 2차, 3차, 4차 계속 앞으로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요. 관세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중국의 금융불안, 지방부채 파산 확대,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홍콩 인권법 통과, 중국 내정 간섭이라고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중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홍콩, 신장, 위글, 정말 특히 신장과 위글 이쪽은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그 내몽골족, 그 다음에 만주족도요. 중국 땅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연시 지금 중국 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구려, 고조선 역사의 일부입니다. 고구려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신흥국 자본 이탈, 각종 경제지표 악화, 이 신흥국가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이지만 지금은 선진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각종 신흥국가들, 동남아 쪽 또는 아르헨티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보호무역 확산, 특히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금융위기를 결국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악화, EU, 브렉시트, 일부 국가는 적자, 여기도 빚이 엄청 많아요. 바로 이 세계 경제 위기는 어디에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다. 특히 중국이 위험하다. 그러면 국가별로 심각한 채무 현황, 보통 GDP 대비 100%만 돼도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 200, 300, 400 너무 심합니다. 세계 채무 현황이 어떠냐? 2019년 기준으로 50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경, 추산도 안 되죠. 60경 하니까. 자,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GDP 대비 424%, 정부 부채.
기축 국가라고 하지만 일본은 빚을 빼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만 또 못한 나라가 돼요. 심각하죠? 홍콩 GDP 대비 341%, 가계부채 아주 심각합니다. 집값이 거품이 아주 심하고요. 341%. 홍콩은 도시국가라고 하지만 중국에 영향을 주겠죠. 중국 GDP 대비 약 300%, 본인들은 200%대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만 300% 이상이 정설입니다. 특히 기업부채 심각. 유로존, 이 유로 국가들도요, GDP 대비 약 298%, 거의 30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한국 GDP 대비 276%, 가계부채가 심각하고요. 정부 부채도 최근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미국 GDP 대비 248%. 자, 부채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기타,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GDP 대비 200%, 250% 이상을 넘나드는 국가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퍼센트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데 참 많은 양이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국가별 채무현황, 이거 미국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자펜 해가지고 424%, 그 다음에 홍콩 341, EU 298, 캐나다 295, 영국 290, 우리나라 보세요. 276. 자, 무려 여기 5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려서 그렇지. 차이나 지금 271이라고 적혀 있는데 300을 돌파한 걸로 다 보고 있죠. 미국 248. 이처럼 각 나라별로 쭉 지금 부채들이 나와 있고 색깔 칠해진 것은 정부, 기업, 가계부채 내용들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 이게 가장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경제 금융위기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 거의 전역에서 금융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도산 위험 심각하고요. 특히 중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심각하다고 하지. 정부 관료들은 특히 이겁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 자, 모럴 해저.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판산 신청 이런 거 왜 해줍니까? 빚은 평생 갚도록 만들어야죠. 빚 실컷 빌려가지고 그냥 파산 신청하면 다 나요? 그럼 저는 그런 건 도덕적 해이만 불러온다고 봐요. 위험 상황에 개입하길 꺼립니다. 정부 관료들이 그래요. 서로 누가 나서려고 안 해. 정부 당국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마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는 시간 문제. 로이터 중앙은행 이것도 금융리스크 고조 경고, 글로벌 동향을 그래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정책 담당자들 금융리스크 완화 및 사전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중국도 인정하는 꼴이에요. 중앙은행 4,400개 은행들 중에서 10%가 넘는 586개 은행이 고도의 정말 위험 상태. 스탠더드 앤 푸어사 글로벌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시장 기업 디폴트가 내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또 빚도 내년부터 많이 갚아야 돼요, 중국이. 중국은 전 세계 디폴트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 10년 내 미 달러 기축 통화 시대가 끝나고 중국 위안화 등 다극 체제예요. 그래서 중국, 인도, 러시아가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건 글로벌 금융 화폐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달러로만 끝까지 가게 되면 미국만 좋은 꼴 돼요. 미국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위안화로 가는 것도 좋지 않고요. 글로벌 화폐. 이제 미국은 15%인데, 자, 1982년 21.6%보다 상당히 미국의 영향력이 줄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미국 제1주의를 지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로서 미국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예전처럼 맹목적 충성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리만 챙기면 되겠죠. 그런데 중국은 19점이 정말 미국 코앞까지 갔죠. EU도 16%. 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실상 미국을 제꼈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중국과 EU 다음에 제3국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이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자, 경제 위기는 준비 못하면 위기지만 준비하면 기회입니다. 자, 위기, 여러분들 만약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위기인지 나는 기회인지. 부동산 비중 높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 없고 그냥 집 하나 딱 있고 저축한 거 없어도 최고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것도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원래 부동산 비중은 한 60%, 50% 그리고 현금 비중이 50%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 빚이 많은 사람들 아주 안 좋습니다. 현금 보유가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영업, 중소기업, 사업자 이런 분들 특히 위험합니다. 현재는 위험하지 않다고 느낄지 몰라도 금융위기 터지는 순간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분들. 자, 그다음에 기회인 사람은 누구냐? 부동산 비중이 낮은 사람, 무주택자가 상팔자인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빚이 적은 사람, 현금 보유 많은 사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자들, 대기업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돈에 돈을 들고 옵니다. 위기를 미리 대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1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10억 가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 대기업. 자, 이유가 탄소 국경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초비상이에요. 중국은 계속 악재만 터지고 있네요. 기후변화 적극 대응하는 유럽의회 기후비상사태 선언하고요. 유럽 투자기관 회계감사에서 기후위험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탄소 배출량 제로를 통해서 탄소 중립 추진하고 있다. 유럽 투자은행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 중단,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탄소 다량 배출 국가를 압박.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중국이 최대 피해자, 또 다른 보호주의자라고 이렇게 보호무역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또 중국이 비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조금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자, 좋은 면은 당연히 이산화탄소 줄이고, 자, 온실가스, 온난화 이런 거 없애야겠죠. 지구를 살려야죠. 근데 나쁜 면은 뭐냐? 지들은 산업혁명부터 일찍이 계속 발전시켜 놓고 마음대로 지구를 농락한 다음에 이제 와서 살만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탄소 규제해 놓고 이제 지금 개발도상국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려고 막 굴뚝을 치는데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일장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요국 국민 1인당 순금융자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자, 보세요.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벨기에, 뉴질랜드, 덴마크까지 상당히 어떻습니까? 현금 비중이 높아요. 주요국 국민 1인당 순금융자산. 이건 꼭 현금만 뜻하지 않고 주식도 포함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금융자산 비중이 낮아요.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기야 정부가 대놓고 지금 불로소득 정책을 쓰고 있으니 뭐 할 말 다 했죠. 자, 글로벌 경제 성장률.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한번 보실래요? 17, 18, 19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이제 내년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돼요. 계속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좋아질 기미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전망은 다 좋게 보죠. 자,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신흥국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중국도 5%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무슨 4.6%입니까? 자, 이거 글로벌 경제 성장률 아주 심각하다. 그 다음에 중국 중소은행 금융리스크 평가 등급.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은행 부실로 올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여기 보시면 1에서 3등급은 양호. 은행이 대략 370개, 8.5% 비중. 4에서 7등급이 주의, 3,398개, 78%. 이건 주의 단계에서도 이제 위험 단계로 상당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8에서 10등급이 고위험인데 무려 587개, 13.5%나 돼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두 단계가 높다는 것은 위험하죠.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면, 자, 여기 양호 단계는 이거밖에 안 되고 준위험 단계가 이만큼이나 되고 위험 단계는 이렇게 많습니다. 중국이 현재 아주 은행이 만신창이 상태예요. 중국 GDP 대비 부채는 아까 300% 정도 된다. 여기 나와 있죠. 320을 잡았을 때 300. 그리고 특히 자, 밤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기업 부채. 홍콩 GDP 성장률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추락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맞닿겠죠. 얘들은 금융위기가 터진 상태인데 여기는 아직 터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만 터지면 이렇게 추락하겠죠. 더.
상당히 지금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 역외 위안화 채권 시장 규모 한번 볼까요? 채권 시장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여기 위안화 채권 발행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산업 생산 및 제조업 생산. 미국이 지금 주가는 신고가 찍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워낙 안 좋고 돈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특히 트럼프가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6년 자, 그 근사치까지 지금 사실상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둘이 다 마이너스 쪽이잖아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금 선행지수인데 보시면 역시 2016년에 그때 위기암으로 왔을 때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부정직이 된다면 밑으로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떨어지겠죠. 자, 중국이 이게 문제예요. 채권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중국 지방정부 공식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19년이에요. 자, 20년, 21년, 22년, 23년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지금 1조 5,520억 위안. 자, 지금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게 중국은 정말 큰 문제죠. 중국 지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2019년 8월 말인데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상해종합 다우지수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 이 초록색이 지금 상해종합지수예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격을 보이는 듯 하다가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은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수출입이 거의 이렇게 절대적이라서 그래요. 중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우지수 보세요. 때 아닌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죠. 바로 이게 중국이 금융위기 터지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가별 수출액.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 수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영향력은. 그 다음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2순위입니다. 근데 중국도요. 중국도 EU, 미국, 아세안, 홍콩, 일본, 중남미, 한국 우리나라 비중이 만만치는 않죠. 중국은 지금 주요 국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주 심각하고요. 기타 외 국가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이 좀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큰 나라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관련 지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수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자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더 점점 커지고 있어요. 30%. 대중국 증감률. 지금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여기. 조금씩 최근에 그나마 회복하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1월 주요 지역별 수출. 중국,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일본 지금 어디 하나 작년 전기 대비 플러스가 하나도 없죠. 여기 11월 달 주력 품목 수출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했더니 컴퓨터만 늘어났고 뭐 반도체부터 선박 전멸입니다. 전멸. 작년에 비해서 진짜 안 좋아요. 원래 작년에는 올 초 되면 좋아질 거다. 올 초면 올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지금 정부는 그러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부도라는 영화 보셨죠? 그 순간까지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순간까지도. 금융위기 터지면 이대로 해라.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뭐 처음에 이거 모르겠으면 그전 거 방송 들으세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1800, 2300에서는 10만원 내에서 박스권에서는 경험치로 ETF 해라. 그 다음에 1700대로 무너지면 인버스 1 곱하기 하락장에 투자하는 걸 해라. 그 다음에 1600대에서 1100까지 대략 1000으로 바닥을 잡으면 자 인버스 2 곱하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떨어질 거니까 덜 떨어지는 아시아, 유럽 쪽으로 2 곱하기로 해라. 그런 다음에 상승장으로 접어들면 역시 코스피 1 곱하기로 하다가 2 곱하기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을 해라. 이걸 좀 보라색으로 해봤더니 예행 연습. 자, 이거 예행 연습 하잖아요. 그 다음에 8단계 진행, 총 8단계죠. 이거 알아야 하고요. 단계별 투자. 그럼 이 단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알아야 하고. 역방향 매도. 뭔 말이냐? 지금 하락장이잖아, 인버스는. 근데 도중도중에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역방향 투자. 이번에 역방향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하락장에 투자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것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5가지를 플러스 해야 돼요. 이 8단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자, 이거 코스피 등락 추이를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 과거는 미래의 거울 아닙니까? 위안후기 때 1138 국가부도회 때는 그 영화에서는 500선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대략 280까지 반토막 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따지면 4배, 여기서부터 따지면 2배예요. 그러더니 결국 280밖에 안 된 게 1000 넘겼어요. 결국 약 4배. 이 기간은 IMF인데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카드 대란, IT 버블. 자, 2배 떨어졌습니다. 1059가 약 500언저리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상승할 때도 여기 1000입니다. 1000까지 회복했으니까 약 4배. 이 기간은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IT 버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 10월 31일 날 2064가 됐던 게 자, 938까지 떨어졌어요. 약 2배가 떨어졌고 회복했다. 자, 2000 회복했다. 약 2배. 네. 900에서 2000까지 했으니까 약 2배죠. 자, 이것 미국 금융위기는요. 이 기간 따졌더니 2007년, 2011년 했더니 4년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지금 여기 그래프로 그려놨죠.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현재는 여기에 2000 떨어진다면 여기 딱 100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약 배 정도 떨어질 것이다. 2배. 올라가면 2000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2배일 것이다. 경제 위기가 터지는데 4년이다. 단 떨어지는 것은 거의 1년 반이나 2년이 유력한데 올라가는 것은 장담 못합니다. 글로벌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아서. 자, 세계 경제 파탄 뭐 이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가 금융위기가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세계 1위가 되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2020년 이후 금융위기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생계를 지켜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기회로 삼아 인생 최대의 도약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계 부자들은 위기 때 부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